안녕하세요. 지난번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제가 보내드렸던 색을 가지고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팔레트는 색을 눌러보시면 여기 맨 하단에 오른쪽에 있는 팔레트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팔레트가 생성이 되죠. 우리가 팔레트를 쓰는 이유는 이 색을 계속 같은 색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정된 색으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팔레트를 이용해서 색칠을 하거나 수정을 하게 됩니다. 팔레트에 플러스 버튼, 새로 생성하는 버튼을 누르고 새로 생성하게 되면은 여기에 색을 한번 이쪽에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스포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넣고자 하는 색을 일단 추출하는 게 첫 번째예요. 추출한 다음에 그리고 새로 생긴 팔레트에 작은 네모칸에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색이 들어가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킨색도 터치를 해주고 빨간색도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팔레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스포이드의 색을 뽑아서 색이 뽑아지면 팔레트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정된 팔레트는 작업을 하실 때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제목 없음에 눌러서 변경을 하셔도 돼요. 키보드를 누르시고 근이대라고 한번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팔레트의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드래그를 써서 이 색의 순서를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이 만약에 잘못 들어갔다면 꾹 눌러주신 다음에 이 색상 견본을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색을 가지고 컬러 팔레트에서 지정을 한 다음에 클래식에서 이 색을 가지고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근위대에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디스크에서나 클래식에서나 보시면 아래 하단에 기본 팔레트가 설정이 돼서 작업을 할 때 팔레트를 굳이 팔레트를 누르고 작업을 하지 않아도 여기 아래에서 나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값은 원하는 팔레트가 있을 때마다 팔레트에 점점점 이 칸을 눌러서 기본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이걸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주면 여기서 보시면 디스크에 기본값이 다르게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값에 대해서 이 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값에 이 칸을 눌러 보시면은 아래에 16진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색을 표현을 할 때 이 색에도 고유의 값이 있는데 이 갈색의 고유 16진 값은 이 값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어를 색을 다 달리해서 칠해 달라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빨간색이 제가 칠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정을 하고 싶을 때 빨간색만 쉽게 용이하게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배울 수 있는 이 레이어의 기능은 클리핑 마스크 그리고 알파 채널 잠금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알파 채널 잠금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파 채널 잠금은 한번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알파 채널 잠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스트라이프 무늬로 제가 그림을 하얀색으로 그리고 싶다면 알파 채널 잠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얀색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 하얀색이 그려지는데 지금은 제가 스케치 선을 그렸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선에서 바로 이어지지 않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기능의 주요한 점은 제가 하얀색을 이렇게 칠하면 여기서의 칠한 하얀색이 다 보여요. 그런데 알파 채널 잠금이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알파 채널 잠금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빨간색에서만 이 하얀색이 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부터 색을 칠하는 거를 진행을 했지만 이 빨간색에서만 색이 보여지죠. 다시 한번 해보면 살색에서 색을 칠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여기 빨간색에서만 색이 칠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채널 잠금은 제가 선택한 곳에서만 색을 칠할 수 있는 기능을 해서 되게 유용하지만 여기 보시면 알파 채널 잠금을 한 레이어에서만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작업했던 이 하얀색 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빨간색도 모두 지워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되돌리기로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앞에 그렸던 것을 다 지우고 이 내용을 다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선을 다 그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렸던 선들을 다 지우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비효율적으로 들리시지 않나요? 그럴 때는 알파 채널 잠금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알파 채널 잠금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파 채널 잠금은 원래 오리지널 레이어에서 그림을 수정을 했었다면 이 클리핑 마스크는 새 레이어, 수정을 하고자 하는 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새로운 레이어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얀색 선을 제가 그리면 아까와 같이 빨간색 그림에서만 제가 이 하얀색 선이 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하얀색 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우개로 지워도 빨간색 그림은 계속 남아있죠. 그리고 이 부분만 제가 따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타겟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색을 칠할 때 브러쉬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스케치에 있는 오일 파스텔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빛이 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원래 있던 색보다 조금 밝은 색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이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제가 원래 있던 이 검은색에서 조금만 밝게 작업을 하고 싶어요. 오일 파스텔 브러쉬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파스텔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한 이 정도의 사이즈가 돼서 색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살짝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서 이게 색칠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꽉 세게 누르시면은 이 오일 파스텔이 진하게 표현이 되고, 살살살살 누르시면 이게 연하게 표현이 돼요. 오일 파스텔은 뭔가 크레파스와 색연필이 약간 합쳐진 느낌이라서 약간의 동화 같은 느낌을 주는데 좋은 파스텔 브러쉬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부분을 지워서 다시 그려도 돼요.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살살살살 그려서 좀 더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오는 거를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이렇게 밝게 표현했다면, 어두운 부분은 원래 기준이 되는 색의 반에 더 어둡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색을 칠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검은색이라서 조금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빨간색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기능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알파 채널 잠금으로도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한 다음 병합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기준이 되는 빨간색에서 조금 밝은 색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색을 살살살살 칠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밝은 색으로 칠한 색이 많이 티가 나지 않아서 한 번 더 밝은 색을 조금 칠해서 살살살살 색의 변화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살짝씩 이렇게 색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두운 색으로, 기준이 되는 색보다 어두운 색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 그림자 있는 부분을 살살살살 선택을 하시고 그려주시면 돼요. 이걸 진하게 누르면은 이 오일 파스텔이 아주 진하게 그려지고, 살살살살 그리면은 우리가 색연필도 살살 칠한 것처럼 연하게 색칠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밝은 빛이 들어오는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바지 색칠을 한 걸 놓쳤는데, 바지도 똑같은 식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음영을 주는 거는 아직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클리핑 마스크라든지 알파 채널 잠금을 통해서 색칠을 삐져나오지 않고 잘 그릴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배경을 삽입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조정에 들어가서 배경의 색조와 채도 밝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사진을 삽입을 해주시고 이렇게 텔레폰 박스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사진을 삽입한 게 위치가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이 보이지 않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배경이 되려면은 가장 아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넣었고요. 삽입한 사이즈가 그림 사이즈보다 작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파란색 부분을 눌러서 그림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그림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걸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그룹 기능을 이용해서 이동을 쉽게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오늘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색조 채도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 그림의 밝기를 조정을 할 수 있고 채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조까지 눌러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색조는 오늘은 크게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밝기를 조금만 더 밝게 하고 채도를 조금 높일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배경을 사진을 삽입해서 만든다고 하시면은 밝기나 채도, 색조를 그림과 잘 어우러지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복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에서 잘 모르는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